네, 쭉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6번째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달의 기원은 얘기가 거의 끝났고요. 달이 어떻게 표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네요. 자, 달에서 어둡게 보이는 바다 부분과 밝게 보이는 고지대, 여기 아래 보면은 테라라고 부른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아마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어둡게 보이는 부분. 우리는 뭐 고요의 바다, 무슨 바다 해가지고 이름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바다. 이런 부분이 밝게 보이는 부분이 고지대인 테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바다 부분과 고지대는 서로 화학적으로나 광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함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 갈릴레이가 처음 망원경을 통해 과를 관찰한 후 바다라고 이름 붙인 어두운 부분은 바다의 특징이네요. 대규모 화산 분출로 형성된 현무암지대입니다. 자, 충돌 크레이터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된 습니다. 그리고 달 표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대부분 충돌 분지 안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향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의 바다 부분이네요. 달의 바다 부분 특징, 대규모 화산 분출로 이루어진 현무암이다. 크레이터가 적게 분포됐다. 달 표면의 16%다. 충돌 분지 안에 분포되어 있다. 지구를 향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자, 좀 대비를 하기 위해 고지대 테라 부분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이고. 자, 아까 여기를 테라라고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나오면 또 이제 서로 대비해 주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밝고 많은 크레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일단 바다보다 확실히 밝습니다. 그쵸? 그리고 뭔가 크레이터 같은 요런 구멍들이 되게 많아 보이죠? 바다에 비해. 밝고 많은 크레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고지대를 테라라고 합니다. 고지대의 크레이터와 분지는 운석의 충돌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하, 일단 운석의 충돌 줄은 쳐놓을게요. 크레이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오래된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지역이니까 흔적이 많이 남아있겠죠. 오랫동안 운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돌을 많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크레이터들이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크레이터가 많은 고지대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바다보다 더 오래된 지형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달의 고지대 테라 부분 특징입니다. 따로 정리 안 해드려도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얘네가 오래된 고지대 크레이터 등이라면 바다 부분이 현무암, 크레이터는 적응, 뭐 이런 것들 충돌 분지네 뭐 이런 것들 지구를 향한 부분의 분포 뭐 16%. 여기는 상대적으로 오래됐지 않았죠? 여기가 오래됐습니다. 자, 6번째 단락. 그냥 달의 바다 그리고 달의 테라 설명이네요.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달의 구성 성분인 것 같으네요. 자, 달의 구성 성분은 지구의 멘틀 구성 성분과 비슷하다. 멘틀 우리 알죠? 지구 내부의 핵과 지각 사이에 있는 부분. 핵과 바깥에 있는 지각 사이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화성 크기의 천체가 충돌한 그 새로운 충돌설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겠네요. 멘틀, 요런 멘틀 성분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달이. 여기서 빠져나간 걸 알 수 있겠네요.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실시된 아폴로 계획 덕에 과학자들은 400kg의 월석과 토양을 분석할 수 있었다. 달의 토양은 이산화교소,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으로 조성되었는데 이것이 지구의 멘틀 조성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화성 크기의 천체가 훨씬 더 크겠네요. 화성 크기면.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로 와서 충돌을 하면은 지구가 뭐 쪼개지진 않았어도 큰 충돌을 입었겠죠. 그러면서 멘틀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얘의 이 화성 크기의 천체의 모습도 여기에 부딪히면서 떨어져 나가서 달이 한꺼번에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예의 성분도 지구의 멘틀 성분도 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달의 조성이 지구 멘틀 조성과 똑같지는 않다. 얘께 들어갔으니까요. 지구에 충돌한 다른 천체의 성분이 섞였음을 증명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자, 달의 구성 성분. 달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충돌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전부 다 봤어요. 첫 번째, 달의 특징 전반적으로 봤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우리가 달의 기원을 얘기하는 건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달도 함께 형성됐다. 운석이 충돌 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만 모여서 달이 형성됐다. 혹은 외계 천체다. 하지만 암석 성분을 가져와서 보니까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 지구랑 성분이 매우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뭔가 대규모 충돌이 있었는데 어떤 충돌이냐? 옛날에는 커다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지구의 이 태평양 지역 물질이 공간으로 날아가서 달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달하고 지각의 성분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월석을 분석한 후 새롭게 등장한 충돌설에서는 되게 커다란 화성 크기의 정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지구에 방출된 물질과 천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함께 첨가되었다. 그러면 그 충돌한 천체는 어떻게 된 거냐? 남아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다.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태양계 초기에 아주 격렬한 환경 때문에 이게 다 다른 행성이나 달의 일부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자, 달은 어떻게 표면이 구성되어 있냐? 바다와 고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달의 구성 성분은 결국 그래서 엄청난 충돌 끝에 멘틀까지 날아갔나 봐요. 달로. 멘틀의 구성 성분과 비슷하다. 멘틀의 조성과 매우 비슷하지만 멘틀의 조성과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천체 성분이 섞였다. 이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게 저는 이 글을 읽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인트는 각 단락별 내용, 이 단어도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포인트로 내용 이해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기본이니까요. 내용 이해를 하면서 단어 뜻 좀 알아두시고 이 단락별 내용을 알아주라는 건 단락별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용은 숙지하셔야 되고요. 내용 숙지, 단락별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나 단어에 대해서 좀 봐라 라는 얘기를 남깁니다. 학습 활동은 학교에 다시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영상이 아주 우리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틀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38만 4천 킬로미터의 거리, 빛으로는 약 1.3초, 우주선으로는 사흘, 자동차로는 쉬지 않고 달려도 6개월이 걸리는 곳. 네, 바로 우리의 위성 달입니다. 달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홀로 모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입니다. 그러면서 모행성 대비 크기는 태양계 위성 중 단연 4분의 1이라 으뜸입니다. 그랬어요. 그 크기가 하필이면 400배 멀리 떨어진 태양보다 딱 400배가 작아서 우리 눈에는 달과 태양이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달은 결코 자신의 신기하죠? 뒷모습을 보여주지 달과 않습니다. 태양이 같아. 달의 공전 주기는 자전 주기와 27.3일로 똑같기 때문에 공전 주기와 우리는 달의 자전 주기도 앞면만 볼 수 같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우연히 신비로움으로 가장된 천체가 바로 우리의 위성 달입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천체 중에 달처럼 관측하기 쉬우면서 분명한 위상 변화를 보인 것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상상력을 발달시켰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법이 만들어졌으며 고대로부터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달이 왜 지구에서 멀리 날아가 버리지 않는지 의문을 던지다가 그 힘이 지상에서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과 똑같다는 만류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은 달의 관측과 함께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에 깊이 자리 잡은 달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렇다면 오늘은 달의 기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달 기원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기원설 초창기의 얘기 가설 중 나오네요. 하나는 영국의 과학자 켈빈경이 주장한 쌍둥이설입니다. 지구와 달이 우주의 먼지 구름에서 쌍둥이처럼 나란히 탄생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 원시 지구 주위에 그 가스와 먼지로 된 두 번째 미니 단락의 첫 원반으로부터 번째 달이 이론 생겨났다는 같아요, 주장입니다. 하지만 쌍둥이설은 달의 공전 궤도가 일정치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가스와 먼지로부터는 모행성 대비 큰 위성이 생겨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점차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포획설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이게 곳에서 두 번째 독자적으로 형성된 단락의 달이 세 우주를 떠돌다가 번째 이론 지구의 같아요. 인력에 의해 포획되었다는 가설입니다. 화성의 위성인 포브스나 데이모스도 포획설에 의해 생겨난 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획설이라면 달이 위성치고 유난히 큰 이유도 설명됩니다. 그러나 포획설이 뒷받침되려면 달과 지구의 지질 구조가 이질적인 특성을 보여야 합니다. 20세기에 들어 달의 지질학적 특성이 지구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이 밝혀지자 포획설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1878년에 찰스 다윈의 둘째 아들이자 천문학자인 조지 다윈이 새로운 달 기원설인 분열설을 주장했습니다. 분열설은 지구의 일부가 자전 원심력으로 떨어져 나가 달이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요건 생성 책이 초기 없어요. 걸쭉하게 녹은 상태의 원시 지구가 빠르게 자전하다가 아령 같은 형태가 되었고 결국 아령의 목 부분이 부러지면서 지금의 두 천체로 분리되었다. 분열설은 달과 지구의 지질 구조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양 형성과 대륙 배치를 설명한다는 점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분열설에 의하면 엄청난 분열의 여파로 지구 표면에 거대한 원형 침하가 생깁니다. 이 침하가 바로 태평양 해역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원시 대륙이 지구 양편으로 찢어지면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이 생깁니다. 하지만 인기를 끌던 분열설에도 반론이 있었습니다. 천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인력에 파괴되지 않을 거리까지 날아가려면 엄청난 원심력이 필요한데 원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아무리 빨랐다 해도 달을 분열시킬 만큼 빠르지 않았다는 반론입니다. 네 번째 가설이자 현재 가장 유력한 달 기원설은 20세기 말에 등장한 대충돌설입니다. 이게 바로 45억 년 전 이제 화성 우리가 흑기의 얘기하는 외부 천체가 새로운 원시 지구와 충돌설인데 충돌해 좀 더 달이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대충돌설입니다. 자세하게 과학자들은 그 설명해주고 외부 천체에 있어요. 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테이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여신 셀레네의 어머니입니다. 지구와 충돌로 테이아는 박살이 났고 지구 파편과 섞여 토성의 고리 같은 뜨거운 띠가 형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편의 일부는 도로 떨어져 지구 표면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점점 뭉쳐져 지구 궤도를 도는 달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지질학적 구성을 가진 두 천체가 모습을 갖추게 되자 어머니 테이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대충돌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충돌 후 지구를 도는 파편끼리 충분한 혼합이 일어나려면 파편 벨트가 한동안 엄청나게 뜨거워야 하는데 천체 간의 정면 충돌로는 그만한 수준의 열을 얻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충돌이 정면 충돌이 아니라 일종의 초고속 빗맞기였을 거라는 보충이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뺑소니식 충돌은 정면 충돌보다 더 뜨거운 열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수정 이론이 맞다면 부서진 태야가 지금 우주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설이 맞든 달은 큰 격변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후 20억 년 동안 비처럼 쏟아지는 우주 잔해를 흡수하면서 지구의 위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구와 달은 현재 서로의 인력 덕분에 안정적으로 공통 질량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달이 없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어지럽게 흔들릴 것입니다.
정기적인 자, 계절이 여기까지만 사라지고 하루 두 번의 보겠습니다. 만조도 혹시 없어집니다. 관심이 태양의 있으시면 인력만 작용되는 지구는 바닷물이 요 극점으로 모이면서 제목으로 해수면이 해서 상승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될 한마디로 거예요. 달이 없어지면 지구는 예측 불허의 극단적 기후 격변이 거듭되는 대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